조건은 구별이 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보래.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죠, 그쵸? 1번 보기는 정리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단데, 얘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치?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돼? 응? 요게 명제가 아니고 나머지 애들은 얘들아 다 명제지. 6의 약수는 12의 약수다. 참인 명제. x가 1이면 x 빼기 4는 3이다.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거는 얘들아 거짓인 명제야. 그치? 되죠? 내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두 자연수 a와 b가 홀수면 a 더하기 b는 짝수다. 참인 명제. 막복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참인 명제. 그치?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2번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멘트 이제 이해되시죠? 니네한테 조건을 2개를 준 거야. 그래서 조건은 보통 뭐로 표현한다고?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자, 그래서 저렇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응? 자, 그러면 요거 이어가지고 자, 세 번째. 자, 이제 부정이라는 게 나와. 자,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자, 그래서 무슨 표현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 요 집합에서 자, 여집합의 개념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부정은 물결로 표시를 하고 요렇게 쓰시면요. 요거 우리 어떻게 읽으면 되냐 하면 P가 아니다라는 수학적인 기호고 요 물결 모양이 부정의 기호야. 그 다음에 영어로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 하면 not P라고 읽으면 돼. P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여기 되죠? 자, 그러면 부정은 여집합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걸 하나 정리할게요. 자, 특수한 형태의 부정. 얘들아, all이 무슨 뜻이야? 모든이지. 그치? all을 부정하면 뭘까? all의 부정은 뭘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의 부정은 뭘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의 부정은 그치, 성립하지 않는 x값이 있을 수도 있다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 즉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란 말이야. 즉 all의 부정은 some이야. 돼? 응?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 all은 모든의 개념이고 some은 이거 뭐 영어 사전적인 표현으로는 몇몇이란 뜻인데 적어도 하나. 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 some은요 하나만 성립하면 돼. 이해돼? 그래서 all을 부정을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내가 딱 하나만 들 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응? 자, 요 부등호 기호가 있어. P가 조건이 x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요 나피는 뭐가 될까? 그치, 작거나 같다. 요 뭐가 중요해?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그거의 여집합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들어와야 돼. 되시죠? 세 번째.
AND나 OR의 부정은 뭘까요? 서로서로 부정관계야. AND의 부정은 또는, OR의 부정은 AND. 네? 예를 들어서 X, Y, Z의 곱이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이 있어. 얘들아, 이것도 조건이지. X, Y, Z 값에 따라서 뭐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X, Y, Z가 만약에 1, 1, 2야. 그러면 거짓인 명제. 그치? 1, 1, 0이면 참인 명제. 이렇게 미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애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 조건은 기호로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그치? 나피는 X, Y, Z가 0이 아니다야. 그치? 근데 이걸 내가 풀어서 써볼게. 응? X, Y, Z의 곱이 0이다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 X가 0 이거나 Y가 0 이거나 Z가 0 요거지. 그치? 자, 근데 요거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 X는 0이 아니어야 돼. and Y도 0이 아니어야 돼. and Z도 0이 아니다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에 부정을 하면 얘들아 다 뒤집어 놓으면 돼. 무슨 법칙하고 비슷해? 드모르간 법칙하고 비슷해. 그치? 요건 이제 드모르간에서 무슨 개념이야? 합집합의 개념이지. 근데 합집합에서 여집합을 씌워주는 순간 다 뭐였어? 다 뒤집었지?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AND의 부정 OR, OR의 부정 AND까지. 자, 요 정도 보시면 이제 특수한 부정까지 보셨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 수 있을 거야. 볼게요. 자, 지금 P와 Q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 다음 식의 부정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요거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봐봐. P 또는 not Q의 부정은 뭐 하면 된다고? 다 뒤집으면 된다고. P and 아니지. not P and Q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용어 하나 더 배워. 명제, 조건, 부정했고 네 번째. 자,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와. 집합이야? 근데 진리집합이란 애는 뭔지 기억나는 사람? 뭘 갖다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뭐라고? 레오나 뭐라고? 진리집합 뭐라고? 얘들아 다시 조건의 정의가 뭐였어? 미지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럼 진리집합은 뭘까요? 진리 true야. true셋이라고 불러. 뭐겠어? 조건이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이야. 뭐라고?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용어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잘 봐. 자, P라는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야. 그럼 이 P라는 조건은 1보다 큰 X값들의 집합이 아니야. P라는 조건은 X값에 따라서 X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0이 올 수도 있어. 즉 얘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져. 그치? 이해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요 알파벳에 대응하는 문자를 써서 대문자로 씁니다. 자, P라고 쓰시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데 1보다 큰 애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얘기야. 요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는 이제 0이 와 뭐다? 0이 못 와. 마이너스 3 이런 거 못 온다고. 1보다 큰 애들만 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조건에는 x의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참거짓이 달라진다고. 근데 진리집합은 뭐만 올 수 있다고? 참인 애들만 올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집합 정의까지는 되셨을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써볼게. not p, x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not p죠. 그러면 요 not p의 진리집합은 무슨 집합 쓰면 될까요? p의 여집합 쓰시면 되겠죠. 그럼 p의 여집합 쓰셔서 x가 1 이하를 만족하는 애들의 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이야. 이해되시죠, 용어? 응? 자, 그러면 이때 자, 부정을 골라보래. 자, 그러면 부정을 썼잖아. 그럼 니네는 뭐 찾아주면 돼, 이제? 얘네들의 무슨 집합을 찾으시오야? 진리집합을 찾으시오야. 응? 자, 그러면 요거 P의 여집합, 교집합 Q야. 그치? 그럼 못 빼기 뭐야? Q에서 못 빼시오야? P 빼시오지. 그치? 자, 그러면 Q에서 P를 빼시면 어디서부터 들어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들어와? 마이너스 2까지 들어오고, 그치? 또는 3까지 빠져야 되니까 뭐부터 들어와? 3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쵸? 되십니까? 응? 돼,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몇 번 골라주면 돼? 4번인가요?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진리집합까지 정의해 보셨고, 자, 부정하고 진리집합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제하고 집합이 단원이 붙어있는 이유는 두 개가 똑같아, 용어가. 명제가 집합이고 집합이 명제야. 응? 같이 엮어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설명했으니까 바로 갈게. 자, 진리집합이 유형의 주제야. 진리집합이 뭐라고?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모임이야. 응? 자,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2의 양의 약수래.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그럼 전체 집합은 1, 2, 3, 4, 6, 12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써볼게. 자, 집합 P는 자, 4보다 작은 1, 2, 3 요거 3개를 원소로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Q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자, 요 약수 중에서 이제 저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2, 3, 4, 6 요렇게 4개를 원소로 갖고 있어. 그치? 여기까지 돼? 자,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중에서 자,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를 골라보래. 자, 그럼 이제 원소 개수 관점으로 가시면 되니까 바로 갈게요. 이거 원소 몇 개? P가 3개니까 P의 여집합도 3개, 그치? 응? 자, not Q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야. 그럼 Q의 원소가 4개니까 Q의 여집합은 2개,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 and Q, 교집합의 언어적인 표현이야. 이거 몇 개야? 2, 3, 2개밖에 없어.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의 여집합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 Q야. 그치? 돼? 자, 그럼 요거 몇 개니? 여기에서 P 없는 것까지 포함시킨다지? 얘가 제일 많겠네. 요 4개에다가 뭐 하나 추가되는 거야? 10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몇 개? 5개. 그치? 자, 5번은 P 합집합, 이번엔 Q의 여집합이야. 자, 그러면 요 3개에다가 Q에 없는 거 추가된 거잖아. 근데 Q에 없는 게 지금 뭐하고 뭐야? 1하고 12인데 1은 여기 있으니까 12만 추가죠. 그럼 얘는 몇 개야? 4개. 되시겠죠? 응?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처럼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 되시겠죠? 자, 그래서 790번까지 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어잉! 더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줬어. 어쩔 수가 없어. 냉방 20도로 풀강으로 틀어놨거든? 응? 날씨가 더운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응? 야,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휴가였잖아. 일주일 동안 여기 열기가 내가 오늘 이거 열기 빼려고 몇 시에 하냐면 아침에 8시 반에 왔어. 근데 지금 2시간 반 동안 풀로 틀어놓은 거야. 11시까지. 응? 안 빠져. 더 빠져야 돼. 니네 위에 강의실이 더 더울걸? 7층이. 7층은 바로 천정이잖아. 옥상. 요거 하나 해봐. 793번.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뭐야? 이 집합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바꾸시면 P 그리고는 교집합 Q야. 그치? 근데 요 진리집합이 누가 된대? P가 된다야. 그치? 그냥 집합 문제죠? 무슨 뜻이야? 누가 누구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된다야. 그치? 자,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게 부등식을 표현을 하시면 되잖아. 수직선 그리라 그랬어. 응? 자, 그러면 P 조건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봐. 자, P는 x-a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뿔마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치? 자, 그러면 양변에 a 더해주시면 a-2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다. 요게 이제 P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Q 조건은 인수분해 되잖아. 저거 뭐 집어넣으면 0이야? 2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x-2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셔서 뭐에서 뭐 사이?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 요게 이제 Q 조건이야. 그치? 자,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자, 수직선 표현을 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자, 요 범위 안에 자, P가 들어와야 돼. P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가 A-2, A 플러스 2. 그치? 이렇게 들어오면은 니네 눈으로 뭐가 보여? 대소관계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럼 수직선에서 니네 뭐 하나만 조심하라 그랬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니네가 꼼꼼하게 살피면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얘가 여기까지 올 수 있냐야? 올 수 있어 없어? 안에가 빵꾸니까 올 수 있지? 바깥에가 더 크잖아.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 와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야. 그치? 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자,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왼쪽에서는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서는 양변에 2 사라지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정수 A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몇 개야? 4개. 그지? 되시죠? 안 어렵지? 이런 거 시험장에 틀리면 갈 데 없어? 놔줘야 돼. 자, 그래서 상문제 하나 보셨고 자, 유형 4번 가볼게요. 자, 명제 참거짓. 자, 정의 더 해봐 이제. 자, 진리집합까지 정의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을 살짝 지어볼게. 자, 우리 부정은 정리를 했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내가 써놓고 설명을 해볼게. 명제야. 참거짓을 구별을 할 수 있는 명제가 있는데 자, 뭐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통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조건 명제는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불러. 이 컴퓨터 좀 하신 분들은 if then. P이면 Q이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 얘는 조건이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자, Q라는 애는 X가 3보다 크다. 얘도 조건이죠. 그치? 근데 이렇게 조건과 조건으로 명제를 하나 만들었어. 자, 화살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하면 P이면 Q이다라고 읽어주고요. 요 P이면에서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러. 가정. Q를 뭐라고 불러? 결론이라고 불러. 즉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건문을 우리가 조건 명제라 그래. 얘는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해. 이런 거야. X가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다. 자,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지. X가 1보다 큰 애들이 전부 3보다 크냐? 1.5. 3보다 안 크지? 이거는 거짓인 명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네들을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야. 빠르게. 이런 애들은 빠르게 판단이 되잖아. 그치? 이거 지울게요, 부정. 자, 그럼 이제 조건 명제 정의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조건 명제에 참 거짓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뭘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조건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무슨 집합? 진리 집합. 그 진리 집합들의 포함 관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야, 이 멘트 있잖아. P이면 Q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랑 비슷해. 여러분들 집합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이거의 정의가 뭐였어? 어떨 때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또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야. 섭섭하다. 어떨 때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 얘기를 해? A가 B보다 작은 거야? 정의가 뭐였어? 어떤 원소가 읽어봐. A에 뭐하면? 속하면 요거이면 그 원소가 어디에도 속할 때? B에도 속할 때. 똑같죠? P이면 Q이다. 조건문이란 말이야. 그치? 즉 P이면 Q이다라는 멘트가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봐봐. 첫 번째 요게 참임을 증명을 하라는 얘기는 자, 조건 명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볼게.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어. 근데 이 명제가 내가 참이됨을 보이고 싶어.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에 포함됨을 보여주면 돼. 얘를 보인다야.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거 지금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만약에 참이됨을 보이려면은 얘가 얘 안에 뭐 하는 걸 보이면 된다고? 포함되는 걸 보이면 돼. 근데 X가 1보다 크다가 X가 3보다 크다보다 더 큰 집합이지. 이해돼? 얘는 지금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라고. 참인 명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돼.
이해돼? 응?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얘를 갖다 우리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얘들아, 거짓이라는 거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야. 참인 거는 내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거짓이란 거는 뭘 들어주는 거야? 그치. 거짓은 증명이 아니라 성립하지 않은 반례를 들어주는 거야. 즉,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걔를 성립하지 않은 애를 몇 개만 들어주면 된다고? 하나만 들어주면 된다고. 올해 부정은 뭐라고? 썸이라고. 이해돼? 응? 자, 그럼 반례는 어디서 찾아주면 되냐 하면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만약에 이게 참이면요. Q 안에 P가 들어와야 돼. 그치? 근데 거짓이면은 Q 안에 P가 들어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란 얘기는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는다야. 다시 언어적으로 해석을 잘하면 되게 쉬워. 얘가 거짓이란 얘기는 P는 만족을 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는다란 말이야. 이게 언어적으로 집합의 어디 표현이야?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 안 하는데 어디야? 차집합의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치? 자, 따라서 반례들은 전부 어디서 찾냐 하면 P 차집합 Q에서 찾아주면 돼.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는 애들. 만약에 이 명제가 틀렸어? 그럼 반례를 들어야 돼? 뭐 들어주면 돼?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 애들. 뭐 이런 애 반례 하나 들어주면 된다고. 그치? 그럼 X는 2는 얘는 만족인데 얘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명제는 틀린 명제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니네한테 문제를 던져줄 거야. 그럼 참인 애는 포함관계 보여주면 되고 거짓인 애는 차집합에서 반례 하나 들어주면 된다고. 되시겠죠? 여기까지 조건 명제 같이 정리해서 묶어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자, 1번. 자, 참인 명제를 고르래. 포함되는 애를 고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가 우리가 P조건, 뒤에를 Q조건이라고 해볼게. X, Y, Z가 실수래. P조건은 얘들아, 진리집합이 뭐야?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포함돼? 포함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돼? 마이너스 1 때문에 안 돼, 그치?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 Y, Z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X하고 Z의 대소관계가 똑같이 Y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이거 마저 틀려. 왜 틀렸어? Y가 음수일 때 안 되죠, 그쵸? 이거 반례 하나 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마3, 얘가 마2, 얘가 푸1이야. 그치? 그럼 곱하면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안 된다고. Y가 음수일 때 안 돼, 그치? 되시죠? 반례 하나 들어줄 수 있으면 되고. 자, 3번. X가 1 이하고 Y가 1 이하면 X 더하기 Y는 2 이하다. 맞아, 틀려? 얘가 참이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2개 더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야, 그치? 되시죠? 4번. 왜 틀렸어, 이거는? 그치. 여기가 콤마는 수학에서 무슨 의미야? 콤마는 엔드의 의미야. 그치?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가 콤마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또는으로 바뀌면 된다고. 그래서 틀렸어. 요것도 마찬가지죠? XY가 0이다는 X가 0이거나 Y는 0이다야. 얘는 XY가 둘 다 0이다야. 누가 큰 거야? 왼쪽이 크단 말이야. 그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야.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할 수 있겠지? 응? 어렵지 않아. 대신 용어 정의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요거 방금 배운 대로 기억하신 분들은 바로 답 찾을 수 있을 거야? P이면 natQ이다. 보세요. P이면 자 natQ이다라는 명제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발례를 찾으시오야. 발례는 어디서 찾으라고? 차집합에서 찾으라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P 차집합 Q의 여집합에서 발례를 찾으시오야. 돼?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P 교집합 Q로 바뀌죠. 되시겠죠? 요거 보시면 그냥 답 2번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시겠죠? 발리는 어디서 찾는다? 차집합에서 찾는다야. 응? 까먹지 마시고. 자, 넘어가셔서 800번 하나 해보세요. 보세요. 너무 오래 걸린다. 봐봐. 얘들아, 문제 풀 때 항상 뭐부터 보라고? 내 목적, 발문.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뭐 구하래? K의 범위 구하래.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이야. 근데 K가 어디 있어? Q라는 조건에 들어와 있어. 그치? 그럼 저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한 어떤 니네한테 핵심 조건을 줬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 해석 잘하면 돼?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 발례가 500개 없다야. 그치? 자, 그러면 포인트는 2개야. 먼저 얘가 거짓이다. 무슨 뜻이야? 어디서 찾아야 돼? 차집합에서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자, P의 여집합에서 뭘 뺀 거? Q를 뺀 거. 여기서 우리가 발례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요거의 해석은 차집합은 니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로 바꾸라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시라고. 그치? 다시 얘는 어떻게 바뀌어?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어. 그치? 그럼 P와 Q의 합집합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야. 그 합집합의 여집합의 정수가 뭐만 들어가야 돼? 5만 들어가게 니네가 K 잘 움직이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응? 자, 그럼 요 집합의 정수가 뭐만? 5만 들어오게 K를 잘 찾아봐. 그거잖아. 자,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어디서 판단하라고? 수직선. 그치? 벤다그램 그리는 거 아니야? 자, 수직선. 자, P부터 그려봐. 자, P는 자,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여기 P야, 그치? 자, 그 다음에 Q는 4보다 작아.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어딘가에 있어야 돼. 어딘가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석해야 돼? P와 Q의 합집합이 아닌 애들을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 이쪽은 이미 끝났어. 여기는 P와 Q의 합집합이야. 근데 뭐 하나 지금 안 들어가? 요거 하나 빠져있지? 그치? 근데 여집합의 정수가 얘만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정수가 얼마야? 6이야. 6은 여집합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K 어디 있어야 될까? 요런 데 K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쵸? 그래야 여집합에 누구만 들어와? 5만 들어오지. 이해돼? 자,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꽂아줬으니까 이제 K하고 6의 대소관계는 명확하게 보여. 그럼 이제 내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잘 봐봐. K가 6이 되면 될까 안 될까? K가 6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K가 여기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응? 그러면 이때 여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5부터 6까지가 여집합이잖아. 그럼 정수가 몇 개 들어와? 2개가 들어오지? 돼, 안 돼? 안 되지? K는 6이 되면 안 돼. 근데 K가 이쪽도 봐야 되잖아.
K가 얘 넘어가면 안 되지. K가 5보다는 커야 돼. 자, 그러면 5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봐봐. 5는 되죠. K가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헷갈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K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여집합은 5 딱 하나 생기지. 그래도 만족하죠? 그럼 K는 5가 돼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에서 핵심은 뭐냐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하시고,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정말 3초만 딱 침착하면 돼, 시험장에서. 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내가 빡 집중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되죠? 많이 집중도 필요 없어. 딱 3초면 돼. 응?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800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요거는 아까 다 봤던 내용이야. 가볍게 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두 조건 P하고 Q의 진리 집합을 줬어.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보래. 자, 어떤 명제가 참이래. 참이란 얘기는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제가 참이란 얘기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된다야. 응? 자, 그러면 요거를 별표 하나 치시고, 응? 요거는 우리가 내가 외우란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외울 거야. 자, 그러면 왜 외우라냐고 시키냐면, 자, 지금 니네가 전체 집합하고 얘의 상황을 만족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놔봐. 저거 만족하는 PQ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빼고, P하고 Q 가지고 그려봐. PQ가 어떻게 있어야 이거를 만족을 하는가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봐. 그려보고 나면, 아, 이거 잘 안 그려지는데 느끼고, 아, 기억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이어질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게 PQ를 잘 한번 그려봐. 봐봐. 자, 전체 집합이 있어. 그럼 받아들여지나 보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P하고 Q의 위치관계가 저렇게 돼야 돼.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야 돼. 자, 내가 요 집합을 P라고 잡아볼게. 요 집합을 Q라고 잡아볼게. 만족해? P 여집합이 어디야? P 여집합이 여기지. 이 집합이 Q 안에 들어갔지. 이 그림밖에 안 돼. 무슨 뜻이야? 몇 번이야, 다?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 몇 번이니? 4번. 그치?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말은 P하고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야. 두 개 같은 말이야. 이거 주고 싶은데 이렇게 줘버린다고, 조건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응? 요거 벤 다이어그램이 얘들아 이 그림이야. 요거는 시험장에서 잘 떠오르지 못해. 기억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비교. 만약에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됐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아까 그림 다들 그린 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건?
이거는 P하고 Q가 무슨 소? 서로 소. 요 그림은 전체 집합이 있을 때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 P의 여집합 안에 Q가 포함이 되죠. 이 두 개가 엄청 헷갈릴 거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기억하고 시험을 봐야 돼. 되시겠죠? 이해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답이 4번으로 그냥 바로 찍힙니다. 되시겠죠? 기억하란 건 기억하자. 자, 그래서 801번 여기까지 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805번, 46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유형 6번. B단계